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1월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 무객 1페이지입니다. 기획 예산과 주요 업무 실적 및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지난 연도 대비 7.52% 증가한 총 1조 870억 원입니다. 기금 예산은 14개 기금 44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차를 지난 1월 6일 금요일에 완료하여 조직 개편된 각 부서에서 집행 가능토록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추진시적 두 번째로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은 신경제, 교통 중심지 등 5개 분야 30개 핵심 사업, 70개 세부 사업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지속 가능 등 5대 핵심 과제 15개 분야 249개 단위 사업으로 확정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8기 공약 사업 및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70개 세부 공약 사업과 공약 사업과 계속 사업 등 중복 사업을 제외한 2023년도 46개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되 선제적, 예방적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이행 추진 실적은 연 4회 분기별 점검 평가하고 성과 목표 및 평가 지표에 따라 종합 분석 평가하여 지연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강화 및 대책 수립 등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리스크 해결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조정 회의 개최 등 업무 조정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소통과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일 자문단과 주민 배심원단의 평가를 병행하고 대기간 성과 평가 연계 관리하여 구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서 협조 사항입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연초에 민선 8기 공약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조기 착수해 주시고 사업비 집행 시 지난 연도 2월 예산 및 외부 자원 선집행과 금년도 상반기 특별 교부구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해 주셔서 예산 확보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 종합대책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오늘 1월 18일부터 1월 25일 8일간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생활대책, 교통대책, 물가대책, 공직기관 확립 등 주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6개 분야 30개 과제를 방영한 서울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주민 불편 사항 처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교통, 청소, 응급의료, 재해 등 민원 관련 기능별 대책반 4개 반을 별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취약계층 보호, 안전한 교통,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 홍보 및 기능별 대책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들께서도 설 연휴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여 유사시 만일의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 개최입니다. 근본 심의회는 22년 실적 보고와 23년도 지원 분야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은 유치원 포함 관내 104개 교이며 예산은 60억 3,61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3억 5,3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액이 크게 늘어난 분야는 교육환경 개선, 시설 개선 분야로 8억 6천만 원이 증가되어 23억 3,500만 원이며 수요자 참여 공간 개선 사업에 3억 5천만 원이 증가되어 23억 8천만 원입니다. 근본 심의회에서 지원 분야 결정을 하고 2월에는 학교 신청 접수 후 지원 결정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3월 초에는 학교로 예산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추진 계획입니다. 기보고드린 교육경비 사업 중 23년도 내가 그린 공감학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공감학교는 초중고 6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예산은 작년 대비 3억 5천만 원이 증가된 23억 8천만 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14개교를 대상으로 작년 대비 2천만 원이 증가한 1억 7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월에 추진협의체 회의 후에 2월, 3월에 공모 실시, 4월에 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년 차로 실시되는 만큼 기존의 사업 결과를 잘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계획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봄 SOS센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며 지원 내용은 방문 진료 월 1회, 간호 서비스 월 2회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며 수행 기간은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많은 대상자분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병의원, 유관부서 및 돌봄 SS 서비스 제공 기간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통합사례관리사 중 5년 이상 근속자 1명을 배치하여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와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사기 증진 등 지지적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고난도 사례 슈퍼비전 제공을 위한 솔루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례관리 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 명절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4천만 원으로 동별 250만 원씩 지원하여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부재로 일자리정책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 1번, 3번, 4번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2022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 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감면 동결 실적, 착한 가격업소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구가 다 등급을 부여받아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023년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입니다. 1월 16일부터 20일 기간 중 연서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지난 12월 긴급 안전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상인회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설명절 기간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입니다.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및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지난 12월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2개 사업 총 304명 모집에 1,252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은 약 4대 1입니다. 현재 선발 기준에 따라 심사 중이며 1월 16일 참여자 확정 통보 후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13일간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한 부서에서는 참여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2023년 일자리 사업 추진 수행기간 공모입니다. 재무, 노무, 홍보 등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이모티콘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 소형 건설기계, 지게차 기술 인력 양성과정 총 2개의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각 1개 기관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한 기간 심사 선정을 2월 중 진행하여 일자리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설 연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추진입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등의 중점 단속 지역과 전통시장 주변 등 민원 집중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주차 단속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3교대 1일 7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며 설 명절 및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주차장 입구 마감 등의 각종 민원 신고와 교통 흐름 장애 요인 발생 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방안 용역 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개발 사업과 주변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존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실현 가능한 연차별 공영 주차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23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증산 임시 공영 주차장을 제외한 관내 공영 주차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주차장 운영 실태 및 향후 주차 수요 분석 등의 주차장 현황 분석, 주차장별 활용 방안 제시 및 검토, 실행 가능 사업의 선정, 연차별 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업비는 구비 1억 원입니다. 기존 주차장의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확충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래마을 재개발 추가 편입 및 단야지 주민 의견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세대 도시재생 시범 사업 대상지인 응암 3동 다래마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인정병원 인근 일부 지역 추가 편입 및 재개발 예정구역 사이 잔여지를 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18일간 응암동 603번지, 697번지, 698번지 등 5개 필지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195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정비사업 참여 의향을 조사하여 정비구역 범위를 결정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2일간 99개 의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사무소 소장, 입주자 대표, 입주민 등을 직접 만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3월부터 시작되는 공모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 실시건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상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위반 건축물을 근절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위반 건축물에 대해 미시정시 이행 강제금 부과해서 최근 3년 이내 위반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위반 건축물 및 상습 위반자 형사 고발, 영리 목적 및 상습 위반자 이행 강제금 가중 부과, 고위험 위반 건축물 행정 대집행 실시 등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행정 처분 내용을 구 소식지, 반상 해보, 현수막, 홍보물 배부, 은평 알림톡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2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중인파 밀집 지역인 연신내역, 불광역 주변을 대상으로 무단 증축, 임의 용도 변경, 방 쪼개기 등에 대한 선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설 연휴 대비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4일까지의 최근 4주간 발생한 주요 지표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3,800명대에서
4,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1월 4일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8,239명입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540명대에서 59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감염자 수는 680명대에서 770명대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사망자 수는 총 196명이며 치명률은 0.07%입니다. 설 연휴 대비 방역대책 추진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27일까지 3주간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상시 응급 방역 체계 구축 및 운영,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지속 추진 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알림톡, 은평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주민 방역 홍보와 요양시설 및 병원, 장애인 시설, 어르신 복지관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자가진단 키트 지원으로 감염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실과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역촌역, 임시선별검사소도 연휴 기간 내내 운영하며 원스톱 진료기관도 매일 10개소 이상 운영하여 코로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하여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빠짐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질병관리과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설 연휴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홍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감염 취약 시설 등에 대하여 자가진단 키트 수요 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내일까지 수요 조사가 완료되어 설 연휴 전에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본동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자치위원 50명을 대상으로 1월 5일에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입촉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복지 대상자 1인 가구 등 701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한파 대비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은평형 희망지기 결연사업 후원자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받아 대상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뇌병변이 심한 6세 장애 아동으로서 대상 아동 어머니가 감사의 손편지를 전해와 후원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및 23년도 주민자치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신규 임원 선출과 분과 구성 등이며 올해 주민자치 사업으로는 제5회 녹본동 마을 이야기를 비롯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쌀과 떡국떡 전다식을 갖겠습니다. 내용은 쌀 1000kg과 떡국떡 5kg들이 200박스로 후원은 녹본동 새마을 금고에서 합니다. 김치 10kg 100박스를 나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과 네 번째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산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거북마을 통장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풍경입니다. 동체일선 현장에서 봉사하는 통장단과 사진으로 보는 음악이 흐르는 풍경을 통해 함께 소통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연 2회로 상반기는 2023년 1월 26일입니다. 장소는 구산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로 참여 인원은 구산동 통장단 34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진으로 보는 음악이 흐르는 풍경을 통해 2022년도 구산동 주요 사업 성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상반기 거북마을 통장단 봉사활동 계획 논의 및 통별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협조사항으로
2003년도 부산보건지소 사업 소개 및 구민건강 체크도 함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복을 잇다 복주머니를 함께 나눠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위한 자체 복주머니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시는 2023년 1월 13일에 정선원 구산동 주민센터 삼촌 다목적실로 대상은 중장년 단독가구, 독거어르신 등 30가구입니다. 내용은 명절맞이 복주머니 1인당 2개를 직접 제작 배부하는 내용으로 복주머니 1개는 올해 안에 소원을 적어 본인이 갖고 나머지 하나는 덕담 및 캔디와 함께 이웃에게 직접 전달로 복 나눔의 실천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독거어르신 등 복주머니를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우울, 무기력 극복 및 신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2023년 떡국떡 나눔의 행사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산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산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과 언제나 온앤오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민과 하나 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통장님들과 함께 네이버 카페와 밴드 등 SNS를 활용하여 동주민센터 소식을 공유하고 또 직접 대면으로 주민을 만나서 정도 나누고 민원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SNS 활용은 동주민센터 내에 밴드 가입이 손쉽도록 QR코드 배너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은평의 내일 밴드처럼 우리 증산동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운겸 증산동 통장협의회장님이 운영 중인 증산동 뉴스룸 밴드가 있습니다. 이 증산동 뉴스룸 밴드는 현재 증산동 내에서 주민 소통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주민분들이 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QR코드 배너기를 비치하는 한편 동주민센터 소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증산동 기존 증산 2구역에 최근에 입주하신 전입한 DMC 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에도 동주민센터 소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 카페 내에 증산동 주민센터 안내판은 개설을 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면 활동인 세대 방문도 병행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주민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통장님들을 일상의 민원 청취 접수 창구로 확대 운영하고 신규 전입주민 전입 신고 사후 확인 시에도 민원을 대면 접수하여 신속히 현장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분기별로 결과 보고할 예정이며 증산동 통장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제2기 증산동 주민자치회 임원을 선출합니다. 선출 대상은 총 4명으로 주민자치 회장과 부회장 각 1명, 감사 2명이며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등록을 지난주에 마쳤고 내일부터 이틀간의 선거운동 후 투표와 개표는 1월 13일 날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추진 주체는 증산동 주민자치회의 임원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셋째, 시룸의 척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는 2월 4일 토요일 날 09시에 시룸의 어린이공원에서 증산동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전통놀이도 즐기고 맛있는 먹거리 등을 함께하면서 세시풍속과 600년 전통마을을 개성하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역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1월 임시회 건입니다. 기존 자치회장이 불출마로 인해서 금일 저녁에 연임위원과 신규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달과 함께
2023년도로 이끌어갈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연탄 지원과 물품난 행사를 실시합니다. 수색 재개발 정비사업 8구역 조합과 SK 에코프렌트에서 1월 중으로 성금 1,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에서는 1월 28일 연탄 1,500장을 관내 2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설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와 네 번째 청국장 나눔 행사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회의 자료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또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신년이 도래했죠. 신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이제 설 연휴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또 올해가 특히나 어렵다고 하는데 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명절 때 1인 가구들 또 어려운 가구들께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설 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지금 이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 대책 등 다양한 대책들이 굉장히 많죠. 안전 대책, 나눔 대책, 생활 대책, 교통 대책, 물가 대책, 공직 기강 등 많은 대책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점으로 해서 우리 기획예산 과정은 잘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육과장님, 우리 업무 추진 실적에서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설문조사를 했죠. 예.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희망 분야 등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에는 추진 업무에는 적극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연도 말에 그 기존에 지급했던 그 보조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요,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차년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보면 학교 관계자나 일반 국민이 1차적으로는 시설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인데 요즘 교육청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도 되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통합사례 현장 슈바이저 운영 신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실제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현장 슈퍼바이저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일까요? 아무래도 그 어려운 그 가구를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가구들이 있는데 그런 가구들을 접근할 때 어떤 자원과 어떤 상담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현장의 어려움을 그 위에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이라는 거죠. 네네.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일자리 경제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특히나 이런 어려울 때는 공공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서민들에게는 힘이 될 텐데요. 지금 상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 이제 선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들이 은평에서 성년 일자리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일자리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중에 가장 홍보하거나 이럴 때 지금 홍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다음에 보도자료 등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려움은 없어서 지금 4대1 정도인데요. 네네. 4대1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작년에도 했었지만 떨어진 사람이 다른 곳으로 또 그분이
그 다른 곳에라도 그 일자리가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들, 또 다른 게 연결하는 것들 좀 해보자 해서는 작년에도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4대1이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급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 사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과에서 올해 이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위반 건축물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있었던 건물들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너무 이 감각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또 홍보를 통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게끔 하고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 처분을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홍보를 먼저 많이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병관리과에서는 지금 명절 무렵에도 그렇고 해외 입주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 500명대 일일 500명대로 계속 꾸준하게 지금 나왔고 또 설 명절에는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출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뭐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요, 입국 1일차 안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좀 선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마카오라든지 뭐 홍콩 그런 데에 대해서도 지금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평구의 해외 출입국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각별하게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동에서 보면 구산동에서 이제 복주머니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에 대해서 복주머니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이거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증산동이 그 주민들과 주민 소통방을 계속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함께 네. 이 소통이 강화되는 모양새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그 항상 우리 동에서는 가장 먼저 구호보다도 더 주민들과 소통해야 될 것이 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1인 가구나 또 주민들과 소통 공간들 또 새로 입주하신 분들과 소통하는 모양새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증산동에서 지금 주민들의 공간들 따로 만드는 것들 또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아마 새로 입주하는 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 수색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입주하죠. 올해 7구역, 9구역이 7구역하고 네, 7월부터 이제 입주 6구역이 예정입니다. 입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모르니까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은평구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면 보고 중에 그 민원 여건과 계시죠? 민원 여건과에 지금 올해 민원 서식 정비를 지금 한다고 해요. 굉장히 올해 많은 것들이 지금 아마 민원 서식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민원 서식에 대한 정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그 주민들 그 민원 여건과도 있지만 그 이외의 부서에도 많은 서식들이 바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그 서식이 거의 그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소식지나 알림톡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직원들끼리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서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꼭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서 시행에 차고 민원 들어가겠습니다. 여건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정책과에서 우리 이제 은평형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한다고 해요. 근데 이 종합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체 인구의 1인 가구가 한 40% 정도의 비율인데요. 21만 정도 가구에서 8만 7천 명 정도 가구가 1인 가구의 비율인데 거기에서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5개 분야 40여 개의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인데 안전이나 건강, 고립 등 불안 요소 해소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1인 가구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민선 8기 청장님 공약 사업으로서 1인 가구 작년에 어떤 기초 기반을 닦았다면 올해는 좀 우리 구만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네이밍 그런 특별 특화 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지금 40%이고 그리고 나서 또 1인 가구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 고독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그 여성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이게 촘촘하게 좀 그 종합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체육과에서 은평구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이제 구민 한마음 걷기나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은평 구민들의 그 건강 관리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하고 체육 우리 과에서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코로나19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민의 생활체육을 참여 기회를 일단 확대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 교실을 기존에 운영한 거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을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려서 하는 16개 동 같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동대항식으로 해서 같이 함께 개최해서 소통 화합을 할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생활체육이 전에보다 그 장애인이라든지 보조금이 확대되어서 그 취약계층을 맞춤형 생활체육 교실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노후화가 된 시설이 많거든요. 구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보통 20년이 돼서 이번에 특교금 9억을 받아서 일단 구민체육센터 수영장부터 해서 시설 환경 개선 공사를 점차적으로 해서 좀 구민이 이용 가능하게 체육시설을 좀 확충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우리가 계속 홍보하는 것만 홍보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딘가 생각을 해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나 마찬가지, 1인 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홍보하는데 어디 곳이 타겟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지금 일자리가 우리가 이제 어르신복지과는 뭐 일자리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르신 일자리가 10이나 많이 줄었지만 구에서는 구비는 줄이지 않고 지금 일자리를 더 늘려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힘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제일 힘들고 또 어떻게 홍보를 지금 할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대한 노인의 은평지에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제 주회장님하고 상호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더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제가 지금 현재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면 홍보를 조금 강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8만 9천 분 정도 돼요. 9만 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5.3%만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뭐 어려운 일자리들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뭔가를 나와서 생활을 하고 사회 도템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자리를 더 찾아낼 수 있게끔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학과에서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인 거죠. 지금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곳에 일자리가 가장 우리 공공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청년 같은 경우에 일자리 가장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 지금 대책 참여 기업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 예, 올해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저희 이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확보했고요.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 일자리 사업이 올해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함께 진행하고 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1개 기업이 한 50여 명의 청년을 일자리를 제공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 청년들이 본인이 실상 어떤 욕구를 지금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실태 파악을 지금 밑에 이제 뭐 연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 김희식 우리 과장님. 네. 가정용 지금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을 하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4,582세대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지원금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게 얼마 정도의 금액인 건가요? 보일러 가격이 한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을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저소득 가구는 저희가 이제 6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일반 가구는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2022년도 실적은 4,453대로 지속적으로 또 들어오고 있고 홍보도 저희가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로 찾아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이제 바뀌고 바뀌지 않았는지 이거를 어떻게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를 바꿔야 되는지 바꿔야 될 곳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동별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걸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그 친환경 의무 기준일이 20년 4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홍보가 되어 가지고요. 주민들 통해서도 오지만 그 업자들이 이제 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업자들한테 문의를 하면 이게 같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업자가 그 해당 서류를 저희한테 와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업체에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별로도 해서 그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반장님 이런 분들이 또 특히나 이게 저층주거지에도 많이 이거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관리과, 네. 올해 이제 안전관리과를 저희가 새롭게 이제 만들었죠.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과이기도 한데요. 안전이 요즘은 화두이고 새해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안전이 지금 화두인데요. 여러 가지 부서에 이제 걸쳐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이제 재난관리 평가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과에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재난안전 평가가 이제 작년 12월 15일 이제 그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22년도에는 좀 미역구로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좀 세밀히 분석을 해서 그 미흡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뭐 정량 평가라든지 정성 평가로 이제 그 75%, 25%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6개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는데 부서 평가가 27개고 또 이제 그 위원장이라든지 현장 평가가 이제 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일정은 이제 그 평가 자료를 1월 13일까지 이제 그 충분히 받고 이제 그 검토하면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을 좀 해나가고 또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이제 기관장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 있고 위원분들이 이제 현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 인터뷰는 저희가 2월 15일하고 2월 20일 정도 이제 우리 그 의견을 냈는데 이제 서울시가 이번 주 안에 그 일정을 정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원 현장 평가 그 방문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그 부서별로라든지 그 대응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개선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안전이 몇 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과별로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소통되는 것들 중점적으로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디에 본인 과에서 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체계적으로 외부로 알려지고 또 구에도 보고되고 이렇게 할지 그런 걸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절이 돼 버리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단절이 되면 큰 사건으로 될
상황이 많이 정말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염두에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응암 3동 이번에 설맞이 클린 대청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제 첫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님이 되시고 첫 설맞이 클린 대청소를 추진하시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하는 건가요? 네, 설맞이 클린 대청소는 저희 통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각 직능단체 위원들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해서 이제 청소를 하시는 건데요. 설 명절 전후 1월 20일하고 1월 25일 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막칼슘도 우리가 뭐 도로에 많이 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로 같은 경우는 얼룩무늬가 돼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비가 온다고는 하나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2주 내에 명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혹시 동별로도 청소할 수 있다고 하면 청소 좀 하고 또 청소 끝나고 나서도 쓰레기가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명절 전후해서 쓰레기 문제는 같이 좀 잘 치워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본인 또 일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네. 설명절 관련해 가지고 기동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듯 각 동별로도 같이 좀 청소하는 모양새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이제 과별로도 뭐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또 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 시무식 때 인사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구동 확대 간부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보니까 다들 과장님과 동장님들 모두 주어진 역할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을 받네요. 하여튼 오늘 이런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금년 내내 보고하고 또 이게 철저하게 이행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또 업무 보고도 받고 또 주 현장 방문을 통해서 빠르게 구정을 파악하고 또 구청장님을 도와서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큰 힘이 되도록 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저희 편하게 제 방에 오셔가지고 현안 업무도 같이 논의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시에 협조할 사항, 특히 시의원님이라든지 구의원님들에게 좀 말하기 어려운 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좀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방이다는 말처럼 어쨌든 처음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0년 6개월 동안 민선 8기의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밑그림들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가시화돼서 국민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점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말까지 계획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10월 이내까지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면은 명절이기 때문에 또 명절 어려운 이웃들도 좀 같이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같이 신경 써주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분야는 기존에 대한 생각과 그런 걸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해진 분위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가 있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라든지 가장들 특히 팀장님께서도 좀 자신 책임감을 갖고 임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1월 첫날 봉산에 은평구 활기차게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서울 생활 한 30년 넘는데 처음 봤는데 올 한 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장님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당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올해 이제 주민자치 동별로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 다시 선출하시는데요. 차질 없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것들에 잘못하면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동별로도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먼저 우리 개매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또 올 한 해도 힘차게 좀 같이 달려봅시다. 연초 가장 큰 변화는 민선 8기 제2차 조직 개편일 건데요. 새로운 정책 수혜에 대응하고 핵심 사업에 힘을 싣고자 했습니다. 먼저 개별 정비 사업을 전담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 신속 추진단을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조직하였고 또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 준비팀을 신설했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서 개설한 안전관리과는 국민 안전 지킴이와 같은 민간 협력 체계를 활용해서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고 또 세무행정과는 세무 업무 효율화를 통해 체납 관리 등 구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해서 청년 정책팀, 또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공동주택 활성화팀을 신설하였고요. 또 그 밖에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크고 작은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직의 변화가 의도한 효과를 낳으려면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또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신년사에서 구정 발전 동력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갖추는 것인데요. 기후 변화의 선도적, 실천적 역할을 담당하고 또 민간 안전 인력과 첨단 기술을 통해 인적, 물적 안전망을 도시 전체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과 교통망 확충 사업에 공을 들여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평생학습 도시와 문화도시 완성은 또 하나의 발전 축이죠.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과 거점 확보에 힘쓰고 또 문화 관광 벨트를 포함한 건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은평형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회복을 돕고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내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성과를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죠. 그중 기후 위기는 가장 광범위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의 기후 위기 대응이 법적, 행정적 조치에 머물지 않고 생활 속 실천 문화로 지역에 뿌리 내리려면 구성원들, 곧 구민들의 인식 변화를 먼저 이끌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한 사항은 평생학습 차원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환경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과 또 학교, 기업 등과 연계해서 환경교육 인프라를 폭넓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평구는 자연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므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해 환경 교육 도시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보고한 대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두 분 통장협의회장님께 간단한 참여 인사 말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태 구산동 통장협의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산동 통장협의회장 김항태입니다. 2023년도에 첫 확대 간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의에 처음 참석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은평 구민들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걸 느꼈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산동 통장협의회는
동주민센터와 또 많은 소통하고 또 구산동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산동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겸 증산동 통장협의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산동 통장협의회 김은겸 회장입니다. 김미경 구청장님 이렇게 학대 간부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열린 행정 일환으로 유튜브 생중계되는 학대 간부회에 직접 참여해서 보니 구청장님을 비롯 각 부서별 회의에 열심히 은평 주민의 살림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거 보니 든든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은평구청 행정의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승부김 없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자신감으로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통장협의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행정국장입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연말에 금고 이전 등 업무 마무리에 또 조직 개편과 또 일부 또 인사 이동에 따라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시작하는 그 1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사업 예산 신속 집행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연초부터 사업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셔서 이행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동시에 분기별 집행 목표액을 설정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그 포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공모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고 올 이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미리미리 공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내일 14시에 은평홀에서 개최하는 신년 인사회에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참석 주민들이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좀 철저를 기여해 주시고 2월 1일부터 실시하는 동 업무 보고 준비에도 차질 없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사항이 있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본 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혁신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관대표 혁신사례 후보로 우리구 추진사업인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 택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득표율이 혁신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또 내부 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오늘 알림톡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으니 좀 확인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 내서 좀 많은 직원들과 또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표 기한이 1월 9일 월요일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투표를 독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의사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각 국장님들, 부서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의회가 2022년도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평년처럼 상하반기 임시회 3번, 정례회 1번 해서 총 8회로 의사 일정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도 2022년처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 관심과 협조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봉산 해맞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간부님들께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또 봉산의 그 봉소대 인근을 또 넓게 확장해 주셔서 행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동 주민센터 동장님과 그리고 주민자치회 각 직능 단체장님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셔서 행사가 성대히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요번에 이제 1월 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국의 체육시설, 그러니까 생활체육관 내에 체육시설 조성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진관체육공원하고 등산체육공원의 뭐 축구장이나 족구장 등에 관련된 체육시설, 그리고 백년 근린공원의 배드민턴장, 그리고 북한산 근린공원의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물론 생활체육과에서는 체육회화하고 동호인 대상으로 안내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뭐 주민센터나 부서에서 문의가 오시면 좀 잘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정경제국에서 협조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 명절 맞이해서 지금 현재 전통 시장별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림 골목 시장의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구매를 한 고객에게 5만 원 이상 고객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10,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각 시장별로 온누리 상품권이나 사은품 이런 그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각 직원들 이용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은평사랑 상품권을 270억 원 규모로 다음 주 17일 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기존은 할인율 10%를 적용할 계획이 있고요. 소상공인 상권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과 주민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12월 29일 은평창업지원센터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창업기업들의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인에게는 업무 공간과 필수 사무 장비, 부대 시설 등이 이제 무상 제공되고 최대 3년까지 입주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 마케팅, 투자사 입시 등 창업 전문가의 보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습니다. 2월 중에 입주 기업 모집 공고가 예정인데 관내에 정보통신 기술 분야 등 창업에 많은 관심이 있는 주민들께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건설국장입니다. 불광천에 레인보우가 있고요, 창릉천에 지축교가 있는데 이 다리의 이름을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부르기 쉽고 친근감 있는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는 24일까지고요.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그 동장님들하고 과장님들도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각 그 동 주민센터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권고로,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권고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중에 2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 권고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4가지 중에 2가지 기준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 해서 그 중대본 쪽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해서 향후 애초 예상은 설 후였는데 설 전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는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현재 중국발로 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주로 유행하고 있는 XBB 1.5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그거와 미국 쪽 XBB 1.5 관련해서 감염병 감염력, 그다음에 전파력, 그다음 면역 회피력 이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서 또 그 치료제에 대해서도 치료제 자체가 지금 효과가 없는 거, 백신을 맞아도 면역 회피력 때문에 잘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독성이 5배 이상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거는 허위 정보에 현재까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많이 SNS나 이런 쪽에서 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합니다. 감염력이나 전파력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또 면역 회피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실제 중증화되는 거나 사망하게 되는 치명률 부분들에서는 거의 모든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보시면 다 감소하는 걸로 오히려 전파가 잘 될수록 치명적이지는 않은 부분들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XBB 같은 경우 독성이라고 하는 게 5배 높다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적어도 같거나 아니면 치명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위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괜한 공포심에 사로잡힐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 10월에 이제 어르신 인구가 19%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또 돌봄 수요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저희가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보고 드렸는데요. 돌봄 SOS 센터에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0대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장애인이나 중장년들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식사 지원부터 시작해서 또 병원과 외출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는데 취약계층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원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지만 위기 상황인 경우에는 그런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에 한해서는 생계 지원이나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마시고 좀 완화된 그런 기준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보건복지부 복지평가에서 4개 분야 수상이라는 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통환경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청소, 교통, 환경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이제 구청장님께서 신년사에서도 이제 밝히신 바와 같이 2023년은 지속 가능 도시의 기반을 갖추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운영을 개시하게 되는 저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운영 준비를 진행해야 되고 또 자원이 재활용이 되고 에너지가 전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런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주민 참여가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계신 이제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부서,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서 올 한 해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제 자원순환과 저희 주요 업무 계획 추진 계획에 보시면 27일 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제 좀 사업화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도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각각 개개인의 의견들이 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월 10일 내일입니다. 14시부터 은평홀에서 신년 인사회가 개최됩니다. 유관 기관 및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는 관계로 청사가 매우 혼잡할 수 있습니다. 방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한 응대 및 부탁, 안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행사 관련 각 동 및 안전관리과 보건소 등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